비교적 최근에 분자 수준에서 독립된 미각 수용체가 발견되면서 6번째 기본 맛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지방 맛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친구는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전시회 시대를 잇는 소양전 음식 특별전의 도슨트 김민지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왜 어떤 음식은 맛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음식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맛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맛이란 우리가 음식을 혀에 댔을 때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미각이라는 불리는 감각이에요. 맛은 혀 표면에 약 1만 개 정도 위치한 미뢰라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미뢰 안에도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음식 속 화학 물질을 감지하고 뇌로 신호를 보내 우리에게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맛을 느끼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혀의 미각뿐만 아니라 코로 들어오는 향기, 음식의 식감과 온도, 시각적인 상태, 심지어 씹었을 때 나는 소리까지 함께 작용해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고 깊게 느끼게 해요. 즉,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이 모두 합쳐진 종합적인 감각이 바로 맛이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를 다중감각 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감각이 뇌에 합쳐져서 하나의 종합적인 음식 경험, 즉 풍미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풍미는 우리가 음식을 맛을 평가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맛있다는 의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능력이나 민감도가 다 다르거든요. 혀에 있는 미뢰의 수와 배치, 그리고 미각의 수용체의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더 짜거나 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느끼게 되죠. 체내에 분포된 다양한 감각 수용체들이 맛과 향을 감지하는데 이 감각기관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감각기관의 민감도와 발달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맛을 느끼는 강도와 종류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세포 수가 줄고 후각 능력도 저하되어 맛을 덜 느끼게 되는 것도 감각기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물론 후천적인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에서 느끼는 맛은 개인 경험과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접한 음식이나 자라난 환경, 심리적인 상태 등에도 맛에 대한 선호와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한 음식은 점차 좋아지고 새로운 맛은 때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사람마다 맛을 다양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은 유전자와 감각기관의 생물학적 차이, 개인의 경험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맛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맛의 기본 종류는 사람의 혀와 입안의 미뢰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순수한 맛 감각들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당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단맛,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도록 돕는 짠맛, 음식의 신선도와 부패 여부를 판단하게 돕는 신맛,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인지할 수 있게 돕는 쓴맛. 전통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4가지로 먼저 알려져 있어요. 그 뒤로 20세기 초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가 해초에서 발견한 우마미라고 하는 감칠맛이 5번째 기본맛으로 인정받았죠. 감칠맛은 다시마 국물 등에서 느껴지는 풍부하고 깊은 맛으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루탄산 나트륨, MSG에서 유래합니다. 보통 음식에 풍미와 깊이를 더해주는 맛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맛을 감지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분자 수준에서 독립된 미각 수용체가 발견되면서 6번째 기본 맛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지방 맛입니다. 지방 맛이라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지방 맛이 떠오르실 거예요. 2012년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혀에 있는 CD36이라는 수용체가 지방산을 감지해 지방을 독립적인 맛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전까지 지방 맛은 단순히 음식의 풍미나 질감으로 여겨졌지만 연구 결과 지방산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단맛, 짠맛 등의 기본 맛들과 별개로 지방 맛도 독자적인 기본 맛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지방 맛은 흔히 고소하고 느끼한 맛으로 설명하는데요. 고기나 참기름, 마요네즈 등 지방이 많은 음식에서 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고칼로리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때문에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지방을 선호하도록 미각 시스템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겹살 비계를 먹었을 때 단순히 알고 있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으로 조합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때 느꼈던 맛이 바로 지방 맛인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매운맛에 관한 오해들인데요. 매운맛은 고통을 통각으로 느끼는 신경 자극입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혀에 있는 TRPV1이라는 수용체를 자극해 뜨겁다라는 고통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매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수용체는 체온이 43도 이상일 때 활성화되는 열 감지 수용체로 캡사이신이 이를 맛처럼 속여 우리에게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매운맛은 열 감지 수용체로 느끼는데 시원한 멘톨도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멘톨은 매운맛과 반대되는 감각이에요. 멘톨은 TRPM8이라는 차가운 느낌을 감지하는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멘톨이 활성화되면 혀와 입안에 시원하다,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역시 미각 수용체가 아니라 온도 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체감하는 촉각 자극입니다. 캡사이신을 먹고 느끼는 매운맛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와사비의 맵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캡사이신의 매운맛과는 다릅니다. 와사비의 매운 자극 성분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는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코와 비강 점막에 연결된 3차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와사비를 먹으면 혀뿐만 아니라 코가 얼얼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바로 코 점막의 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이에요. 즉 요약하자면 캡사이신이 만드는 매운맛은 혀의 열과 통증 감지 신경을 자극하는 통각 자극, 멘톨이 주는 시원한 감각은 온도 감지 신경의 냉각 자극, 와사비의 매운 감각은 코 점막의 통각 신경 자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처럼 맛과 관련된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점들이 무궁무진한데요. 다양한 맛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건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람마다 입맛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친구는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맛은 우리가 입안에서만 느끼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은 유전적인 차이, 감각기관의 발달 정도,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 잘 아시겠죠? 맛있다라는 기준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세계인 겁니다. 오늘 소양전을 통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맛의 세계가 보다 깊고 풍성해지셨길 바랍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도 더 맛있는 경험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음식 특별전의 도슨트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